여러분, 예전의 수드라 계급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가축보다 못한 삶으로 돌아가길 진정 원하는 겁니까? 인도 델리 광장에 울려 퍼진 어느 한 여성의 외침에 그 광장 앞에 모여있던 3만 명의 인도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 글로벌 한국 기업 삼성. 이 다국적 글로벌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들이 벌인 일에 인도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해결을 촉구하는 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니아입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배터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인도 정부에서 정보기술부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죠.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는 천재라고 불렸지만,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에 가축들이 옆에서 자는 그런 곳이었죠. 수드라 계급은 가축보다 조금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니야, 너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 계급이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바로 UPSC 행정고시 시험을 통과해서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뭄바이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 그때 아버지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드라 계급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계급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아버지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제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뭄바이대를 졸업할 수 있었고 UPSC 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정보기술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드라 계급에서 공무원이 되는 확률은 0.2%도 안 되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은 복잡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땀과 눈물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이다에 위치한 어떤 공장에서 불법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회사가 삼성 인도법인이었습니다. 삼성이라니 한국 기업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더욱 관심이 갔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기본급은 동결한 채로 주사일제를 요구하고 오침 시간을 보장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들은 태업을 벌여서 제조 불량률을 일부러 높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한 손해가 막대했죠. 더 놀라운 건 이 파업을 주도하는 근로자들의 출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수드라 계급이거나 불가촉천민 계급이었거든요. 삼성은 정말 착한 회사였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이 계급 사람들을 우대 채용했거든요. 그들의 불쌍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제가 받는 차관보 월급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삼성 사랑한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피가 나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같은 수드라 계급이지만 이 사람들은 삼성 덕분에 편안하게 살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기나 하냐고 말이죠. 저는 이 파업 시위의 파업 현장을 직접 조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나왔던 대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주사일제를 요구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오침 시간을 보장하라니요.
회사에서 낮잠 자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생리휴가를 월 3일씩 달라는 요구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잔업은 아예 없애라고 하더군요. 일부 근로자들은 의도적으로 태업을 벌이며 제조 불량률을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들 대부분은 수드라 계급과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출신들이었죠. 삼성이 얼마나 이들을 위해 애썼는지 아세요? 인도의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이들을 우대 채용했거든요. 현지 관리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더군요. 삼성에서는 채용 시 카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 출신을 우선 채용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에 취업하기 전 이들의 생활을 보면 처참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고 월 수입이 3천 루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삼성에 들어간 후에는 월 4만 루피씩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13배가 넘는 급여 인상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감격해했어요. 삼성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게 자랑스럽다며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 월급과 이들이 받는 월급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드라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부했고 0.2%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 이들은 삼성 덕분에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파업이 계속되자 저는 직접 파업 주도 세력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드라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같은 출신이지만 이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을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참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번듯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더군요. 심지어 일부 집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있었어요. 노동자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인권 요구입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 같은 고위공무원은 우리 마음을 모르겠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수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성공해서 우리 처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피가 나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땀과 눈물 덕분에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삼성 덕분에 편안하게 살면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구나. 같은 수드라 출신이지만 저는 이들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삼성이 베풀어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마을을 둘러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더군요. 이 모든 게 삼성 덕분인데 정작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파업 사태가 계속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보안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수드라 출신 근로자 몇 명이 내부 설계도를 몰래 빼돌려서 인도 자국 기업에 넘기려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것도 경쟁사인 현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말이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한 근로자가 USB를 들고 컴퓨터에 접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설계도면을 몰래 복사하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미수에 그쳤지만 회사 측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저희 정부에 전달했어요.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쟁의 차원을 넘어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가 우리를 충분히 대우해주지 않으니 우리도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었죠.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부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건 인도 전체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외국 기업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회사와의 면담에서도 그들의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선의로 이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대우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인도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수드라 출신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너무 창피했어요. 한국 기업이 베풀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자 삼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기업으로서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일부 복지 혜택은 개선해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술 유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회사 측의 긴급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도 전역 공장 철수를 검토한다는 통보가 온 거죠. 라니아 씨,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인도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보안에 대한 위협은 용인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미 철수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게 뻔했거든요. 경제기획부에서 급히 계산해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GDP가 0.7% 하락하고 수출이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더 심각한 건 고용 문제였습니다. 삼성 관련 고용 추 3만 18만 명이었는데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어요. 그중 대부분이 수드라나 불가촉천민 출신이었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총리실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상황을 직접 보고해야 했어요. 총리님, 이 사태가 계속되면 인도의 국가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측에서는 마지막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용의가 있었지만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 범인도적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철수를 진행하겠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같은 수드라 출신들이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인도 전체가 창피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의 철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파업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주도하던 수드라 계급 근로자들이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델리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손에는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 요구를 들어라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수드라 출신으로서 이들의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의 수드라 계급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가축보다 못한 삶으로 돌아가길 진정 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직장, 번듯한 아파트, 아이들의 사립학교, 제대로 된 병원 치료. 이 모든 게 누구 덕입니까? 삼성 아닙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저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했습니까? 은혜를 배신했고 기술까지 훔치려 했습니다. 저도 수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인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회사는 이미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당황해서 대책을 찾고 있고 인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수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막이 흘렀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철수가 뭐야? 정말 떠난다고? 이런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그러다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이네. 정말 철수 소식을 발표했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광장 곳곳에서 비슷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일자리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어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정말 멍청했구나.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허둥지둥 부축하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자책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제야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들고 있던 노동권 보장하라 팻말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주머니에서 매직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팻말 뒷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몇 분 후 그가 다시 든 팻말에는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새 종이를 들고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쓰더군요.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델리 전역에서 자발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였어요. 수드라 계급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삼성의 철수 철회를 요구했어요. 언론에서는 시위의 방향이 바뀐 날이라고 보도했죠. 상황이 급반전되자 인도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긴급 담화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외국 기업의 기술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즉시 산업기밀보호법과 노조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어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는 즉시 해산시켰어요. 인도 정부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ESG 경영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삼성 측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협상은 며칠간 계속됐어요. 저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일이 정말 창피합니다. 한국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데 같은 인도인들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하겠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이 삼성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제 동족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며칠간의 협상 끝에 삼성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도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단계적으로 생산을 재개하겠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죠.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에 놓이다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서 18만 명이 일자리를 되찾았거든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죠.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같은 수드라 출신이지만 이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한국이 베풀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제 동족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차관보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죠.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동족이 은혜를 배신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어요. 라니야, 수드라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데 왜 포기하려고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인도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배터리 공학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터리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인도 소식을 듣곤 해요. 삼성 노이다 공장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수드라 출신 근로자들은 예전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터리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인도에서 차관보로 일할 때보다 훨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편해졌고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은혜를 배신한 이들에게조차 다시 기회를 준 나라. 약자의 처절함을 기억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